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정물화 단원을 여행할게요. 정물화는 말 그대로 정지에 있는 대상을 그리는 것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정물화의 특징과 역사를 알아보고 정물화를 그릴 때 구도를 잡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편안하게 풀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물화는 동양에서는 기명절지화라고 불렀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려졌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의 화가 샤르댕이 일상생활용품을 매력적으로 그려서 미술의 한 영역으로 이끌어냈답니다. 바다 학생도 정물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미술학원에 다닐 때 몇 번 그려보았어요. 선생님께서 회화의 기초 과정으로 정물화가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정물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선생님, 정물화의 장점이나 특징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물화는 풍경화와는 달리 마음대로 정물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도 학습에 좋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암막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조명으로 광선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또한 풍경화나 인물화와 달리 오래 관찰하여도 빛이 변하거나 표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특징이나 명암을 관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실내에서 주로 그리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물화는 풍경화와는 달리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정물화는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그럼 이제 주어진 정물들을 화면 안에 적정한 위치로 드래그하여 정물화를 그리기에 좋은 구도로 배치하여 보세요. 정물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고 회전시킬 수도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배치해 볼게요. 정물화를 그릴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정물화를 그릴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서 제작해야 해요. 첫째로는 구도의 3요소인 변화, 균형, 통일에 유의해야 해요. 둘째로는 물체와 물체, 배경과 물체 사이에 공간감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요. 그러면 공감감 있게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정물대를 눈높이보다 낮게 해야 하고 너무 많은 정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배경은 주제를 돋보이게 칠하고 화면을 생기 있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그릴 수도 있으나 생략하기도 하고 변형하여 그릴 수도 있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돌발 퀴즈. 선생님, 정물화에서 사용하는 구도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나요? 정물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도는 삼각형 구도, 역삼각형 구도, 원형 구도, 마름모 구도 등을 사용해요. 삼각형 구도는 안정감을, 역삼각형 구도는 역동감을, 원형 구도는 통일감을, 마름모 구도는 변화 있는 통일감 등의 느낌을 준답니다. 그러나 정물화를 그릴 때 이런 전형적인 구도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구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 중에 정물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도는 어떤 것인가요? 삼각형 구도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간단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정유라의 장점이 구도 학습에 좋다라고 했는데 구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구도는 화면에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적합한 위치에 대상을 배치해야 아름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먼저 구도를 잡을 때는 적절한 변화와 통일감을 생각해야 해요. 변화와 통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 개념인데 변화가 너무 심할 경우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통일감을 함께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화면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화면이 불안정하여 보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하겠죠. 쉬운 듯 하면서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따라서 좋은 구도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면 좋은 구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사상 차림처럼 줄을 맞추어 일렬로 배치한다거나 대칭형으로 배치해도 또 너무 비슷한 크기와 색상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자칫 어색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또한 변화, 통일,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구도는 당연히 좋지 않은 구도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산만한 구도나 화면을 중심으로 이등분된 구도 등이 좋지 않은 구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출력해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